안녕하세요. 약먹은 토크의 김주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뉴질의 파마, 압도적인 효능을 앞세운 탈렉트렉티닙, 상업화, 임박이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탈렉트렉티닙,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고요. 일본에 이제 다이치 신교라는 그 제약사가 있습니다. 이 제약사가 개발을 했고요. 미국의 아너트라는 회사가 글로벌 판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뭐 여러 번 바뀌었는데, 뉴질의 파마는 지난 2020년에 미국의 아너트사로부터 7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 92억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700만 달러를 주고 탈렉트렉티닙 국내 판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암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폐암 안에 이제 우리가 암세포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비소세포 폐암 또는 소세포 폐암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봤을 때, 관찰을 했을 때 세포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소세포 폐암이라고 하고요. 작지 않은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암이 확산되는 거나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암세포의 일종이다.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바로 탈렉트렉티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쭉 뜬 걸 보니까 상업화 임박이라는 제목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댓글에도 또 상업화 임박이냐 뭐 이제 그런 댓글도 있던데, 이 약은 정말 상업화가 임박한 약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에서 11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의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임상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국내 임상자는 전체 환자의 10%인 뭐 12명입니다. 12명 중에 현재까지 8명에 대한 투약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상업화 임박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임상 2상 중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뭐 3상도 해야 되고 뭐 또 이제 품목허가도 받아야 되고 한참 남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약 자체가 기존의 약 대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효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상을 거치지 않고 좀 조기 상업화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 효능 먼저 설명드리고 현재 어떤 상업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효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6월 달에 아스코라 그러죠. 미국의 임상 경량 학회라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가장 큰 그 암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109명 환자에 대한 그 탈렉트렉티닙 임상 2상 중간 데이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발표에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그러니까 다른 약을 한 번도 투약받지 않은 환자 67명을 대상으로 효과를 보니까 ORR, 객관적 반응률이라거든요. 이게 92.5%가 나왔습니다. 이게 객관적 반응률이 뭐냐면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를 이제 완전 관해라 그래요. 그걸 CR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암세포가 30% 이상 없어진 거를 부분 관해라고 합니다. 그걸 PR이라고 하는데, 이 두 환자 비율이 92.5%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개 합산한 비율이.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 100명 중에 92.5명은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또는 최소 30% 이상은 없어졌다라고 이제 판정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약 효능이 좋았고요. 지금 이 임상이 되게 특징이 뭐냐면 오픈 라벨로 실시하고 있어요. 오픈 라벨이 뭐냐면 보통의 임상 같은 경우는 임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CRO라는 이제 임상 수탁 기관이 그 통계를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사도 이제 이 결과를 알게 되는데, 오픈 라벨은 뭐냐면 투약자가 끝날 때마다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아까 12명 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8명에 대한 환자 모집이 끝났고 8명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6명에서 지금 부분 관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암세포 30% 이상 없어진 게 이제 6명이 되는 거고, 안정병변, 이거는 이제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거, 그게 1명이 나왔고, 한 분은 워낙 좀 처음부터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투약하자마자 한 달 이내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약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약간 컷오프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임상 환자 119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120명이었는데 이분이 컷오프 처리가 돼서 119명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임상 결과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인데, 경쟁약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딱 두 개가 있거든요. 화이자의 젤콜이라는 약이 있고 로슈의 엔트렉티닙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에 대한 ORR을 보게 되면 73%, 78%거든요. 이건 92.5%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약보다는 한 20% 이상 훨씬 더 좋은 효능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약을 쓰게 되면
보통 전체 환자 중에 한 50% 정도가 1년 이내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약발이 더 이상 안 듣는다는 얘기죠. 1년 정도 지나서 더 이상 이제 이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다시 이제 확산한다거나 재발한다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내성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로슈의 엔트렉티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젤코리가 1차 치료제잖아요. 쓰다가 내성이 생겼을 때 엔트렉티닙을 쓰게 되면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생겼을 때 이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반면에 탈렉트렉티닉 같은 경우에는 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약을 처방했을 때도 전체 환자의 한 50% 정도에서 ORR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암이 없어지는 30% 이상 없어지는 비율이 50% 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전체 환자의 뭐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가 이 암세포가 폐에서 뇌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뇌에 이제 암이 확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약이 결국에는 뇌까지 전달이 돼야 치료가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젤코리 같은 경우에는 이 뇌까지 약물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내 장벽이라 그러죠. 두개골의 그 두꺼운 어떤 그걸 뚫고 약물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 약효가 전혀 없는 거죠. 이쪽에는 폐암이 치료가 되는데 뇌에서는 계속 암세포가 확산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탈렉트렉티닉 같은 경우에는 뇌 투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뇌에 굉장히 잘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임상 결과가 나와 있는데 12명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해보니 91.7%에서 ORR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뇌까지 전이된 암세포도 91.7%의 환자에게서 치료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약들보다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약 개발하는 그 뉴질의 파마 입장에서는 약이 너무 좋은 걸 아니까 임상을 해보니까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모두 다 임상을 허가해 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넣었어요. 근데 식약처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2차 치료제만 허가해 줄게. 그래서 2차 치료제로만 임상 이상을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임상이 끝났을 때 젤콜이라는 아까 약 화이자에서 나온 약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성이 생겼을 때 2차로 탈렉트렉티닙을 이제 쓸 수 있도록 한 거였는데, 글로벌 임상 결과가 너무 잘 나오잖아요. 뇌전이도 되고 또 내성 환자한테도 효과가 되고, 또 1차 치료제로도 기존 치료제보다 ORR이 한 20%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지난 5월 달에 1차 치료제로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2차 치료제 해줬다가 5월 달에 변경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번 임상이 끝나게 되면 이 탈렉트렉티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1, 2차 치료제로 모두 다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뉴질의 파마가 지난 11월 15일 날 식약처에 이제 신속 심사 지정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연내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통 이제 임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품목허가 신청을 넣게 되면 심사를 한 1년 정도 합니다. 근데 신속 심사 지정으로 지정이 되면 4개월로 줄여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뭐 한 8월 달 정도에 품목허가를 넣으면 12월 전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업화 시계가 굉장히 좀 빨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뉴질의 파마 이제 탈렉트렉티닉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약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미국 FDA도 그렇고 한국 식약처도 그렇고 임상 3상을 가지 않고 2상을 끝내고 지금 조건부 조기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 있거든요.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인데, 그 상황에서 그럼 이제 임상 2상 결과만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신속 심사 지정이 되면 뭐 4개월 만에 끝나는 거니까 상업화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탈렉트렉티닙 임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라면 내년 초에 임상이 이제 완전히 다 끝납니다. 투약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가 아마 내년 한 6월 정도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후속 절차 해가지고 하반기 때 심사 넣으면 내년 연말에는 품목허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변수가 없다고 가정하면. 근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안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회사 측의 얘기로는 신속 심사, 그러니까 탈렉트렉티닙이 신속 심사 지정이 될 확률이 100%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거의 확신이잖아요. 그 이유가 이 약이 이미 이제 미국에서 미국 식품의약국 그 FDA라 그러잖아요. 여기 혁신치료제로 지정이 됐어요. 그 혁신치료제 지정이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속 심사거든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도 신속 심사하겠다고 이미 허가한 사항을 식약처가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리가 만무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자신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 미국에서도 그 혁신 치료제 지정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약은 지정이 된 거고, 또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되면 전체 그 약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출시 시기 다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뭐 빠르면 내년 말 정도면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험 약가를 적용받아야 되거든요. 심평원으로부터 급여 등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까지 고려한다면 2024년 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약 자체가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상업화 되고 안 되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느냐가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고, 일단은 이 약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개발된 약을 사서 온 거고, 국내 판권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 시장으로 이제 한정돼서 이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젤코리 시장 자체가 이제 1차 치료제인데 한 연 매출 한 5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바로 대체된다고 봐요. 약 효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500억 정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2차 치료제 또 뇌전이 치료제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시장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시장의 규모는 제가 좀 추정하기가 힘들어서 500억 플러스 알파 정도로 뉴질의 파마의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약이라는 게 이제 마진율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뭐 영업 이익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 다 뭐 로열티 떼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액수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예상 매출 또는 이익을 추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약이 출시되면 매출액 500억 플러스 알파를 올릴 수 있는 뉴질의 파마를 살펴봤습니다. 파미데일리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